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 줄여서 CES는 매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가전제품은 물론 컴퓨터나 웨어러블 장치, CPU 등의 프로세서들까지 다양한 분야에 속한 업체들이 참가하고 이곳에서 신제품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콘셉트 제품을 전시해두기도 하고요. 이번 CES 2020 역시 볼거리가 참 많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에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IT 기업들 LG전자와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참가했었고 최신식 기술과 머지않아 미래를 선도하게 될 신기술들이 대거 공개되었습니다. LG전자는 대형 OLED 디스플레이의 거장답게 롤러블 OLED TV를 필두로 LG 싱큐홈과 이 기술이 연계된 커넥트카를 배치했습니다. 자동차 자체보다는 자동차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을 강조했는데요. LG전자의 OLED 디스플레이와 웹OS 오토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자동차에서 집에서 보던 영화를 차에 탑승한 채로 이어본다거나 집안이 각종 사물과 인터넷으로 연결,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CES 2022 기조연설을 맡으며 미래를 향한 혁신과 강력한 한방을 준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AI 기술을 주요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주인을 쫓아 대굴대굴 따라다니며 명령에 따라 집안 곳곳을 모니터링, 주변의 IT 디바이스들과 커넥팅하여 제어할 수 있는 인공지능 컴패니언 로봇 볼리와 가상현실의 컴퓨터로 만들어진 인공인간, 즉 아바타 배우를 만드는 네온 프로젝트, 그리고 LG와 비슷한 콘셉트인 디지털 콕핏 2020을 공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차량 공유 기업 우버와 협력하여 하늘을 나는 자동차 콘셉트를 공개했습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야심찬 의지와 함께 새로운 자동차 시장을 앞서 진출,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CES 2020에서 한국 기업들은 모두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옆나라 IT 기업은 새로운 사업 분야 개척을 구상하기는커녕 이미 선점한 회사들이 있는 먹거리 시장에서 밥통 뺏기에 나섰습니다. 그 주인공은 소니인데요. 소니는 이번 CES 2020에서 야심차게 사업 아이템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율주행 콘셉트카인 비전 S라는 완성차를 공개하며 모빌리티, 즉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한 건데요. 요점은 자동차 일부 부품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닌 완성차 자체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린가 싶습니다. 당시 소니사의 요시다 게니치로 사장은 지난 10년의 트렌드가 모바일이었다면 다음 메가 트렌드는 모빌리티라며 소니는 공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회사로 계속 전진할 것이라며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니는 지난 2015년 본격적으로 자동차 카메라용 CMOS 이미지 센서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본래는 자율주행 전용이라기보다는 후진시 작동되는 센서 등을 노린 것인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9년 기준 미국의 온세미컨덕터가 62%, 옴니비전이 20%로 과점한 상태가 되었고 소니의 점유율은 3%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소니는 조금 생각을 바꿔봅니다. 자신들이 이미지 센서를 100분 활용할 신사업에 진출하자는 것이었죠. 이들은 아직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근미래에 본격 활성화될 시장임을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에 가깝긴 하죠. 현재 수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 판매 제품을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테슬라와 BMW가 있죠. 이미 수많은 업체들이 발을 담그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가능성이 검증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리스크가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레드오션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공개한 콘셉트카 비전 S는 소니사에서 직접 만든 자동차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는 완성차 제조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던 소니가 완성차 생산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건 매우 위험한 진로인 게 분명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니가 자율주행 완성차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험난하고 희망적이지 않은 이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품 조달 능력의 부족과 기존 사업의 몰락 가능성입니다. 소니가 자동차 사업에 진출하기 이전과 비슷한 포지션이었던 한국의 업체 삼성과 LG가 왜 완성차 사업에 진출하지 않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비단 이번 CES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 관련 응용 제품을 생산해 왔었죠. 삼성과 LG는 자동차 사업에 진출할 의향이 있는
없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줄곧 그럴 생각 없다며 일관된 부정을 이어왔습니다. 이들은 메이저 브랜드가 아니라면 완성차 시장은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 자동차를 르노에 매각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죠. 여기에 진출하는 순간 기존 완성차 브랜드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고객사였다가 경쟁사가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에 탑재되는 전자장치 사업만 잘 이끌어 나가도 메이저 자동차 제조회사 못지않은 수익성이 나오는데 굳이 이를 포기하고 모험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미래 차량 부품 및 시스템 사업을 선점한 삼성과 LG가 가전 사업에서도 경쟁사인 소니에게 과연 제품 우선 납품을 해줄지 우려되기까지 합니다. 하만을 인수하고 자동차 사운드 부품 시장에서 승승장구인 삼성전자와 달리 일단 소니는 오디오 분야는 둘째치고 안 그래도 점유율 낮고 간당간당한 자동차 센서 사업까지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3% 점유율이면 당장 사업 철수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어느 자동차 업체가 경쟁사인 소니 제품을 이용하려 들까요? IT 기업 애플이 왜 삼성전자에게 파운드리 발주를 안 주고 TSMC에게만 주려 하는지를 생각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아이폰과 갤럭시 경쟁 관계이잖아요. AP 설계자산 유출은 물론 경쟁사 잘 되는 꼴 보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애플 A 시리즈와 퀄컴 스냅드래곤 파운드리 수주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엑시노스 AP 개발팀까지 일부 해체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 경험이 부족입니다. 소니는 창사 이래 자동차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현대, 아우디, 벤츠, 르노, BMW, 토요타처럼 수십 년간 자동차 사업에 몰두했고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즐비한 데다 닛산, 미쓰비시 자동차처럼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저물어가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소니가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자율주행 분야에서 BMW와 테슬라는 대부분의 주행 상황을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단계 자율주행 4 하이 오토메이션까지 개발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개발해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차량의 사고 소식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자율주행 단계 4에 달하는 노하우가 있는 업체들도 이런 고충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막 콘셉트카를 내놓고 개발에 뛰어든 소니가 저 업체들이 경쟁 상대가 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는 안방 시장 공략이 실패 가능성입니다. 토요타는 이미 지난 CES 2018에서 자율주행 네 번째 단계가 적용되는 독자 개발 운영체제를 공개했고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사와 연합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한 전례가 있습니다. 2020년에 와서 2년 전 토요타를 따라하는 소니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한국, 중국, 미국 너나 할 것 없이 브랜드 성공이 발판은 자국 시장 공략입니다. 쉬운 본사와의 접촉과 사후 지원이라는 강점을 토대로 점유율을 점차 올려가며 이렇게 벌어들인 자본을 다시 국내외 점유율 확보에 투자하며 몸집을 불려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그 자리는 토요타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토요타 자동차만으로도 충분한데 인프라도 적고 기술력, 완성도, 경험 모든 방면에서 딸리는 소니를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죠.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더더욱 안타깝게도 이 카테고리에서 제조사의 경험과 기술력보다 더 중요한 브랜드 선택 요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판매 및 서비스 인프라 부족입니다. 일단 팔려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완성차 시장에서 대리점 인프라 확충 경쟁은 필수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에 수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은 쉽게 소비자가 시승 체험을 하고 제품을 비교, 구입할 수 있는 대리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리점 인프라 역시 중요하죠.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은 이를 기반으로 부품을 바꾸어야 한다거나 수리가 필요할 때 빠른 대리점 접촉을 통한 사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소니는 이제야 인프라 확충에 들어갈 텐데 타 브랜드들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기본이며 그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올 것이고 당분간은 AS 측면에서 다른 경쟁 브랜드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건 필연적인 상황일 겁니다. 본래 자신이 위치해서 잘 하던 것을 하되 신생시장을 개척하고 여기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도전입니다. 하지만 이미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과점한 업체가 있는 시장에서 신생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밥통을 만드는 것이 아닌 남의 밥통을 뺏어오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밖에 예측할 수 없겠군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그리고 고객과 경쟁하겠다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소니의 그 미래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듀엣이었습니다.